여러분은 최불암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수사반장의 강직한 박 반장? 전원일기의 따뜻한 김 회장? 아니면 한국인의 밥상에서 우리네 음식을 소개하는 친근한 목소리?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국민 아버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몰랐던 최불암의 생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첫걸음부터 지금까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동 소년에서 밥상 스승까지 최불암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나요? 따뜻한 집안,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오늘의 주인공, 최불암의 어린 시절도 그런 특별한 풍경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풍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모습과는 조금 달랐답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최불암의 이야기는 1940년 6월 15일 인천에서 시작돼요. 본명은 최영한. 그 시절은 일제강점기라는 무거운 시대였죠. 나라 전체가 힘들고 혼란스러운 때였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생명 하나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최불암이었죠. 여러분, 1940년대가 어떤 시절이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때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최불암은 어린 소년으로 자라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인천에서 잠깐 머물렀지만 곧 서울 명동으로 무대가 옮겨가요. 명동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요즘은 화려한 쇼핑거리, 맛집이 가득한 번화가로 유명하죠. 하지만 1940년에서 50년대의 명동은 조금 달랐어요. 그곳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예술가와 문인들이 모여서 꿈을 나누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던 특별한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최불암의 어머니 이명숙 여사가 운영하던 은성이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은성은 그냥 평범한 술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좁은 골목 안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담배 연기와 막걸리 냄새가 살짝 섞인 공기가 느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그곳엔 시인 김수영, 박인환, 변영로 같은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김수영은 날카로운 시로 세상을 비판했고 박인환은 낭만적인 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변영로는 전통을 사랑하는 시인으로 유명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를 읽고 술잔을 기울이며 때로는 크게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엔 어린 최불암이 있었어요.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어머니를 도와 술집 일을 거들었죠.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조그만 손으로 무거운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나르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요. 그 작은 어깨의 주전자가 살짝 무거웠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묵묵히 그 일을 했어요. 손님들이 고맙다, 꼬마하며 웃어주면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고요. 어느 날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시인 변영로가 어린 최불암에게 막걸리 한 잔을 건넸대요. 아마 장난기 어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꼬마도 한번 맛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어린 최불암이 그 잔을 받아들고 보니 막걸리 위에 술지개미가 둥둥 떠 있더래요. 여러분, 술지개미 아시죠? 막걸리를 만들 때 생기는 그 하얀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그걸 본 최불암이 손으로 술지개미를 걷어내버린 거예요. 그러자 변영로가 갑자기 화를 내며 그를 살짝 때렸다고 해요. 야, 이 녀석. 술지개미도 막걸리의 일부인데 왜 버리냐? 하면서요. 그 순간 어린 최불암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작은 사건은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변영로의 그 반응 속엔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최불암은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어린 마음 한구석에 사람들의 열정과 진심이 살짝 스며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명동의 은성은 최불암에게 단순한 술집 이상의 공간이었어요. 그곳은 그의 첫 무대였고 세상과 사람을 배운 첫 교실이었죠.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같은 공부 대신 그는 손님들의 대화 속에서 삶을 배웠어요. 시인들이 낭송하는 시 구절, 술에 취한 웃음소리, 그리고 때로는 깊은 한숨 소리까지. 그 모든 게 어린 최불암의 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소년이 명동의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멋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죠. 그 시절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요. 나라가 조금씩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던 때였죠. 명동은 그 혼란 속에서도 빛나는 곳이었어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예술가들이 모여든 곳. 최불암은 그 작은 우주 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이명숙 여사는 그에게 큰 힘이었죠. 홀로 술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운 강인한 분이셨어요. 그 어머니 곁에서 최불암은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만났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평범한 아이들과는 다른 조금은 특별한 환경 속에서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특별한 공간이 있었나요? 가족과 함께했던 집, 친구들과 놀던 공터, 아니면 혼자만의 비밀 장소 같은 곳이요. 최불암에게 명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갔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훗날 최불암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됐어요. 명동의 소년이었던 그는 아직 자신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훗날 국민 아버지로, 밥상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그의 시작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시절 이야기가 어땠나요? 최불암의 명동 시절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을 남겼는지 궁금해요. 자, 여기까지가 최불암의 어린 시절, 명동 소년의 이야기예요. 다음 장에선 그가 어떻게 꿈을 찾아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첫 번째 시련은 무엇이었는지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최불암의 어린 시절, 명동에서 보낸 소년 시절을 함께 들여다봤죠. 그 좁은 골목에서 막걸리를 나르며 세상과 사람을 배웠던 그 작은 소년의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그 소년이 조금 더 자라서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해요. 자, 이제 무대가 바뀌어요. 명동의 골목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최불암의 이야기, 연극과 좌절 꿈의 시작을 함께 만나볼까요? 최불암이 청년이 되었을 때 세상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1950년대 후반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안 된 시절이었죠.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최불암은 이제 막 1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였어요. 명동에서 자란 그 소년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10대 후반이었을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가수가 되고 싶었는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지, 아니면 먼 나라를 여행하고 싶었는지. 최불암의 꿈은 연극에 있었어요. 그는 연극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처음엔 배우가 아니라 연출을 꿈꿨다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출가가 되고 싶었죠. 상상해보세요. 어린 시절 명동에서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그 소년이 이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펼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연극은 그에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예술이었죠.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은 1959년에 시작됐어요. 그가 19세였을 때예요. 여러분, 19세면 어떤 나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나이쯤 되죠. 최불암은 그 나이에 국립극장이라는 큰 무대에 섰어요.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었죠. 햄릿 아시죠? 고민하고 고뇌하고 운명에 맞서는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최불암은 그 햄릿 역을 맡았어요. 그것도 당시 한국에서 가장 어린 햄릿으로요. 여러분, 잠깐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19세의 청년이 국립극장 무대에 서서 관객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요.
무대 위엔 조명이 그를 비추고 아래엔 수많은 눈동자가 그를 보고 있어요.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는 대사를 외우고 연습하고 무대 위에서 햄릿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큰 역할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쉽게 풀리면 재미없겠죠?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의 데뷔 무대는 기대했던 만큼 큰 박수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죠. 당시 연극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외모가 연극 배우답지 않다. 그 얼굴로는 무대에서 빛나기 힘들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지금 우리가 아는 최불암을 생각하면 그 따뜻한 얼굴과 깊은 목소리가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그 시절엔 연극 배우에게 요구되는 외모 기준이 있었나 봐요. 그 비판은 어린 최불암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꿈을 향해 용기 내어 내디딘 첫걸음이었는데 돌아온 건 따뜻한 응원이 아니라 차가운 평가였으니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순간 있지 않았나요? 열심히 준비한 일에 대해 기대했던 반응을 못 받았던 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요. 최불암도 그랬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연극을 할 자격이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이 그를 괴롭혔죠. 그 고민은 그를 무대에서 잠시 떠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는 군대의 자원에서 입대했어요. 여러분, 이건 좀 놀라운 선택이죠. 사실 최불암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 시절엔 외아들이면 면제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군복을 입기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대 위에서의 좌절,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던 걸까요? 군대에서의 시간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힘든 훈련,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 같은 것들이죠. 최불암도 그런 날들을 보냈어요. 총을 들고 훈련하고 땀을 흘리며 행군하고 밤이면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무대 위에서의 그날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훗날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들었다고요. 그 말 들어보니 마음이 좀 무겁죠? 꿈을 향해 달리던 청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시간은 그를 꺾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군대에서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힘든 순간을 견디며 자신을 다시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대 후 그는 다시 무대로 돌아올 준비를 했어요. 그 좌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넘어졌던 순간들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시 일어섰던 그 순간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최불암도 그랬어요. 연극 무대에서의 좌절, 군대에서의 고난은 그를 더 큰 무대로 이끌 준비를 시켜줬어요. 그 청년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훗날 국민 아버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배우가 될 거라는 걸요. 자, 여기까지가 최불암의 청년 시절, 연극과 좌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 장 어땠나요? 그의 꿈과 고난이 마음에 어떤 느낌을 남겼는지 궁금해요. 다음 장에선 그가 어떻게 TV라는 새로운 무대에 올라서 전국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최불암이 연극 무대에서 좌절을 겪고 군대라는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함께 봤죠. 그 청년의 꿈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순간들이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가 드디어 꽃을 피우는 순간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해요. 이제 무대는 더 커지고 그의 이름은 전국에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자, 준비되셨죠? 전성기 국민 아버지의 탄생, 최불암의 가장 빛나는 시절로 함께 떠나볼게요. 최불암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열린 건 1967년이에요.
그때 그는 KBS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면서 TV라는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여러분, 1960년대가 어떤 시절이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고 사람들이 조금씩 TV라는 신기한 물건을 집에 들이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 시절 TV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창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최불암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작은 역할들로 시작했지만 그의 진짜 전성기는 1971년에 찾아왔어요. 바로 드라마 수사반장이 방송을 시작하면서였죠. 여러분, 수사반장 아세요? 혹시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범죄 수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박영한, 그러니까 박 반장이라는 캐릭터가 사건을 해결하며 정의를 보여주는 모습은 그 시절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최불암은 그 박 반장을 연기했어요. 단호한 눈빛, 낮고 묵직한 목소리,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특유의 카리스마로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1970년대 저녁, 가족들이 TV 앞에 둘러앉아 있어요. 화면 속에서 박 반장이 범인을 추궁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멋지다 하며 감탄하고 아이들은 나도 저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겠죠. 그 드라마는 무려 18년 동안 880회를 방송했어요. 18년이요. 여러분, 18년 동안 한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건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거였어요. 그의 연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심지어 경찰청에서도 그를 인정했죠. 박 반장이 너무 정의롭고 멋있어서 그에게 명예경정이라는 직함을 줬어요. 나중엔 명예총경까지 됐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배우가 경찰의 명예직함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그 캐릭터와 최불암을 동일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TV 속에서만 정의를 실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정의의 상징이 됐어요. 그리고 1980년 또 하나의 전설이 시작됐어요. 바로 전원일기예요. 여러분, 전원일기는 어떤 드라마죠? 시골 마을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다투고 또 화해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최불암은 그 드라마에서 김 회장 역을 맡았어요. 김 회장은 마을의 어른이자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그 드라마는 22년 동안 1088회를 방송했어요. 22년이요. 거의 한 세대가 자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매주 김 회장을 만났어요. 여러분, 전원일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김 회장이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하다가도 결국엔 미소를 지으며 다독이는 모습이 참 좋았죠. 그 미소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최불암은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단순한 배우를 넘어섰어요. 그는 국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TV를 켜면 언제나 거기 있었던 우리 모두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전성기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웃긴 이야기도 있었죠. 1990년대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최불암 시리즈라는 유머글이 유행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불암을 순박하고 망가지는 캐릭터로 재미있게 그린 글이었어요. 예를 들어 최불암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주워서 다시 먹는다 같은 식으로요. 처음엔 사람들이 장난으로 시작한 글이었는데 나중엔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최불암은 그걸 보고 처음엔 당황했대요. 내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나? 하며 고민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곧 그걸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이 나를 친근하게 느낀다는 증거 아니냐? 심지어 그 유머글을 책으로 내는데 허락까지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태도예요? 자신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기뻤던 거예요. 그 유연함이 그를 더 사랑받게 했죠. 그의 전성기는 단순히 성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속엔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도 있었죠. 수사반장의 박 반장으로 정의를 보여주고 전원일기의 김 회장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며 그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그 시절 TV 속에서 최불암을 보며 자란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그를 보면서 웃고 울고 또 위로받았던 순간들이 떠오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최불암의 전성기 이야기예요.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은 존재가 됐죠. 여러분은 이 장 어땠나요? 박 반장과 김 회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줬는지 궁금해요. 다음 장에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 그 따뜻한 모습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최불암의 전성기를 함께 돌아봤죠. 수사반장의 박 반장으로 정의를 보여주고 전원일기의 김 회장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전하며 국민 아버지로 사랑받던 그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의 삶이에요. 자, 준비되셨죠? 지금 여전히 우리 곁에 2025년의 최불암을 만나러 가볼게요. 오늘은 2025년 3월 17일이에요. 최불암은 이제 80대 중반, 정확히는 84세가 됐어요. 여러분, 84세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죠. 하지만 최불암은 조금 달라요. 그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 곁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면서도 따뜻하죠. 지금의 최불암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아마도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1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한국 곳곳의 음식과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따뜻한 다큐멘터리예요. 최불암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있죠. 2025년인 지금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시골 마을의 오래된 집, 그 앞에 놓인 나무 밥상 위에 갓 지은 밥과 김치, 된장국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최불암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있어요. 이 밥 정말 맛있네요 하며 웃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그 장면을 보면 배고프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해요. 여러분도 한국인의 밥상 보면서 밥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어진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84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그 촬영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전처럼 먼 곳을 다니며 힘든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촬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도 그는 여전히 그 프로그램을 사랑해요. 왜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고 이야기다. 그 말 속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는 늘 노트를 들고 다닌대요. 작은 수첩에 촬영하면서 느낀 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그 노트가 벌써 4권째라고 하네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4세의 최불암이 촬영이 끝나고 조용히 노트를 꺼내서 펜으로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요. 그 노트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이 마을의 된장국 맛이 참 좋았다거나 그 할머니의 웃음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같은 문장들이 써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노트에 적힌 한 문장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인생은 밥상과 같다. 때론 짜고 때론 달다. 하지만 다 먹을 만하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참 단순하면서도 깊죠? 인생이 밥상 같다는 이 말이 그의 84년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명동에서 시작해서 연극 무대의 좌절을 겪고 전성기의 영광을 누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짜기도 하고 달기도 했지만 결국 먹을 만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밥상은 어떤 맛인가요? 최불암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있어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연기자일 뿐인데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면 어찌 보답할까 고민했다. 그 고민 끝에 그가 찾은 답이 지금의 모습 아닐까요? TV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밥상을 통해 따뜻함을 전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4세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의 지금은 화려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전성기처럼 전국을 울리는 큰 박수를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조용한 존재감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마치 우리 집 앞마당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처럼요. 그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줘요. 최불암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건강도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80대 중반이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텐데 그는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있대요. 힘든 촬영은 피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럽죠. 여러분도 주변에 이렇게 꾸준한 어른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불암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TV를 켜면 그 목소리가 들리고 그의 미소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25년의 어느 날 여러분이 TV 앞에 앉아서 한국인의 밥상을 보고 있어요. 최불암이 화면 속에서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며 이 맛이 참 좋다고 웃고 있죠.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마도 아, 저분이 아직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하며 미소 짓게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2025년의 최불암, 지금 여전히 우리 곁에 이야기예요. 그는 명동의 소년에서 시작해서 좌절을 딛고 일어나 전성기를 누렸고 지금은 조용히 우리 옆에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이 장 어땠나요? 지금의 최불암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줬는지 궁금해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엔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명동 소년에서 밥상 스승까지 최불암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어요. 어린 시절 명동의 골목에서 시작해서 연극 무대의 좌절을 지나 전성기의 영광을 누리고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최불암의 삶을 돌아봤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의 인생을 한 번 더 되새겨 볼까요? 이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마무리예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최불암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수사반장에서 단호하게 사건을 해결하던 박 반장의 눈빛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전원일기에서 가족들과 밥상 앞에 앉아 웃던 김 회장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세요? 혹시 한국인의 밥상에서 우리 음식을 소개하며 부드럽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지도 모르겠네요. 저마다 다른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바로 최불암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이에요. 그는 한 사람의 배우를 넘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존재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1940년의 명동으로 돌아갔어요. 그 시절 어린 최불암은 어머니가 운영하던 은성이라는 술집에서 막걸리를 나르며 자랐죠.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세요? 조그만 손으로 주전자를 들고 시인들 사이를 오가던 그 소년의 모습이요. 그곳에서 그는 단순히 술을 나른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시 낭송소리, 그리고 때로는 깊은 한숨소리까지 들으며 세상을 배웠어요. 그 어린 시절이 그의 첫걸음이었죠. 명동의 골목은 그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첫 교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청년이 되어서 연극 무대에 섰어요. 19세의 햄릿이라는 큰 역할을 맡았던 그 순간 기억나시죠?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청년은 그러나 차가운 평가를 받았어요. 외모가 연극 배우답지 않다는 말에 상처받고 결국 군대까지 갔던 그 시간들. 여러분, 그 좌절의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아프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도 다시 일어섰죠. 그 좌절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큰 무대로 이끄는 발판이 됐어요. 그렇게 준비된 최불암은 마침내 전성기를 맞았어요. 1971년 수사반장의 박 반장으로 등장하면서 그는 전국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죠. 18년 동안 880회 사람들이 TV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그를 봤던 시간들. 그리고 1980년 전원일기의 김 회장으로 22년 동안 1088회를 통해 우리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숫자들 들어보세요. 18년, 22년. 거의 반평생을 우리와 함께한 거예요. 그는 정의로운 박 반장이었고 따뜻한 김 회장이었죠.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여러분도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2025년 3월 17일이에요. 최불암은 84세가 됐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인의 밥상에서 우리와 만나고 있죠. 그 목소리는 예전만큼 크진 않을지도 몰라요. 먼 곳을 다니며 힘든 촬영을 하던 시절도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존재감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노트에 삶의 이야기를 적고 우리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그 모습이요. 인생은 밥상과 같다는 그의 말이 기억나시죠? 짜고 달고 때론 쓰기도 한 인생. 하지만 다 먹을 만하다고요. 여러분, 최불암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 전성기의 빛나는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꾸준함까지. 그의 인생은 화려한 성공만 있었던 것도, 깊은 좌절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섞여서 만들어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기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거잖아요. 최불암은 한 번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연기자일 뿐인데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면 어찌 보답할까 고민했다. 그 고민이 그의 삶 전체라고 생각해요. 명동에서 시작해서 무대 위를 지나 TV 속으로 들어와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죠. 그는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최불암은 어떤 의미인가요? TV를 보며 웃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일까요? 아니면 힘들 때 위로가 됐던 그의 목소리일까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여러분도 이 여정을 함께하며 뭔가를 느끼셨길 바래요. 최불암의 삶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고 앞으로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잠깐이라도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명동소년에서 밥상 스승까지 최불암의 놀라운 이야기의 마무리예요. 여러분, 이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눠주세요. 최불암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